얼마 전에 한 대학의 연구 자료를 보고 거기에 초고령화 사회에 1958년에서 1971년생까지가 2명 중에 1명이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. 충격적이죠. 예, 저도 그 안에 속하기 때문에 정말 이때 사람들이 지금 앞 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100세가 둘 중에 1명은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초고령화 사회에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냥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죠.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. 근데 앞으로 펼쳐질 길이라는 것입니다. 이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사춘기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? 보통 사춘기라고 하면 13세, 15세 그죠? 좀 늦게 오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 정도 나이에 찾아오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은퇴하고도 사춘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. 그 내용을 보면요, 은퇴하면서 찾아오는 사춘기를 1춘기, 2춘기, 3춘기, 4춘기로 한번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1춘기는요, 은퇴하고 나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 시기인데요. 이때는 전체적으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부, 그죠? 거부의 시기입니다. 퇴직을 했어요. 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아요. 여전히 다녔던 회사에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그 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직장에 있었던 사람들, 특히 퇴직한 사람들이 한 회사나 직장 생활을 쭉 했던 사람들은 이 대인관계가 거의 다 직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직장에 관련된 사람, 직장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일 편한 게 동료 또는 후배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. 사실 이 전화를 하면 안 되죠. 퇴직하고 나서는 제가 퇴직 후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제가 영상에 올렸듯이 직장 사람을 만나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퇴직 후에 2달, 3달을 이 1춘기를 겪을 때는 모든 게 현실 거부입니다.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. 아직 나는 몸은 떠났지만 퇴직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를 1춘기 거부 국면이라는 거예요. 2춘기는요, 이 거부 국면 지나서 한 5,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제 2-3달 동안 이 1춘기 거부 국면 때 찾아갔던 직장 동료, 후배, 선배들이 이제 좀 싫은 대색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, 그게 처음에는 모르다가,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만나서 막 이렇게 같이 이제 환영해주고 퇴직했지만 서로 기분 좋게 해주려고, 퇴직자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, 그게 한 번, 2번 잦아져 보세요, 횟수가. 그러면은 짜증나거든요. 퇴직했으면 그만 오지. 왜 자꾸 와, 이렇게. 그런 마인드를, 생각을, 행동을 딱 본인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찾아오는 2춘기는 우울 국면이에요. 연락할 사람도 없네? 이제 회사 사람들도 나를 반겨주지 않네?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 우울감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에서 떨쳐버리려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죠? 뭔가 이렇게 실업급여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게 있어요.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그 시점이 딱 오거든요. 그러면서 나는 퇴직자구나.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. 뭐하고 먹고 살지? 이런 생각들로 갇혀 있으니까 이때는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우울 국면에 빠져가지고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, 그죠? 그런 시기가 바로 2춘기 우울 국면입니다. 근데 이때 이 우울 국면 때는 낮에는 그래도 좀 활동적으로 찾아주는 사람 없어도 활동적으로 도서관도 가고 막 이렇게 해요. 근데 밤만 되면은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. 조증과 우울증, 그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래서 밤에는 잠도 안 오고 막 뒤치덕거리고 TV 보다가 영화 보다가 지쳐서 잠을 자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아침 생활도 리듬이 깨지고 저녁에 자꾸 이제 저녁형 인간으로 바뀌면서 더 우울해지는. 왜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.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아침에는 조증, 저녁에는 우울증,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2춘기예요. 3춘기는요. 2춘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재취업을 못했어요.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.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 3춘기는 극분노입니다. 분노. 이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. 이때는 막 분노 폭발이거든요. 그러니까 막 이 분노가 정점에 올라 있어서 모든 거를 다 배타적으로 옛날에 그 직장 상사 거래처 인간들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씹어. 그죠? 안주로 씹고 뭘 씹고 계속 씹어. 그러면서 막 분노가 막
얼굴에 막 차 있는 거죠. 퇴직하고 나서, 그죠? 뭔가 자기 일을 찾아가면 좋은데, 사춘기 중에 이 1, 2, 3, 4,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. 결국 이 삼춘기 때 이 분노가, 이 분노 조절 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정신과 치료입니다. 정신과 가라고 그러면은 내가 왜 정신과 가? 이렇게 얘기하죠. 근데 이때 시기가 굉장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 분노 조절 할 수 있는 이런 약을 통해서, 약물을 통해서 이렇게 누를 필요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뭐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, 사람들 만나도 화를 내고, 지나가면서 화를 내고, 막 지나가는 개한테도 화를 내고, 그렇게 막 분노를 퍼붓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삼춘기예요. 이 시기가 지나면은 바로 찾아오는 게 사춘기입니다. 이 은퇴하고 나서의 이 사춘기는 어떤 국면이냐 하면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. 지치고 지쳐서. 그게 보통 길게는 한 3년 걸립니다. 그 시기가요, 이제 내가 퇴직금이든 뭐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저축해 두었던 돈들이 완전히 이제 바닥이 생길 때까지, 그때까지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 틀리긴 해요. 틀리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 사춘기 때,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겠구나. 이걸 이제 수용하는 거죠. 내가 어떤 조건이라도 재취업을 해야 되겠구나. 이걸 이제 수용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퇴직하고 나서, 이 은퇴하고 나서의 1춘기, 2춘기, 3춘기, 4춘기, 그죠? 4춘기 수용 때까지 긴 사람은 3, 4년씩 간대요. 근데 대체로 2년, 3년 정도 걸린답니다. 그래서 이때가 되어야 이제 새로운 에너지, 새로운 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. 물론 이제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해요. 그러니까 내 지금도 막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분들은 퇴직하자마자 바로 재취업을 하시죠.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최소한 뭐 대기업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은 있거든. 돈도 있고. 2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사실 내가 바닥이라는 표현보다 어쨌든 내가 완전히 어떤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. 이 수용하는 이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 은퇴하고 나서의 이 1춘기, 거부, 2춘기, 거부울, 3춘기, 분노, 4춘기, 수용. 이 단계를 거쳐야지. 우리 중2병의 어떤 사춘기, 13세, 15세, 막 이때의 사춘기도 그렇잖아요. 그 시기를 잘 이렇게 부모들이 막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들 위해서 잘 이렇게 케어해줘야지 그 시기를 잘 넘기잖아요. 근데 이 은퇴의 사춘기는 아무도 케어를 안 해. 아무도 케어해준 사람이 없어요. 본인 스스로 이 사춘기를 겪어야 되거든요. 근데 겪는 이 시간을 혼자서 보내면은 굉장히 1춘기 때 거부의 국면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죠. 이 거부의 국면에서의 나락은 뭐예요? 내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그 회사에 내가 남아있고 장기 휴가 같은 그런 느낌을 드니까 내가 자꾸 그 위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. 어떤 형태로든.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. 내가 그걸 인정하면 좋은데. 그 두 번째, 그 우울 국면에서 내가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해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네?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? 이럴 때 찾아오는 사람이 누굽니까? 그 우울할 때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사기꾼들이죠. 사기꾼들이 와서 니 잘한다. 니 이만큼 잘했잖아.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. 막 긍정에 막 힘을 막 불어넣어주면 우울하던 사람이 확 살아나가지고 막 갖다 퍼주는 거예요. 그때가 급우울 2춘기 때고요. 3춘기 때 분노의 국면에서는 될 수 있으면 노타치, 건드리면 안 돼요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살살 얘기해서 정신과로 자꾸 보내는,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, 그게 필요한 거고요. 네 번째, 이 수용 단계에서는 이게 혼자서 처리하려면 너무 힘든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. 이해관계가 없는 공동체에 들어가시라고. 이해관계가 없는 공동체에 들어가시면은 먼저 겪은 선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춘기를 지냈는지를 들어본단 말입니다. 그렇잖아요. 남의 자식이 사춘기를 어떻게 지났느냐 이런 걸 들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적용하듯이 다른 선배들이 어떻게 이 은퇴 사춘기를 지냈는지를 들어보면 내가 훨씬 더 지혜롭게 사춘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. 누구든지 은퇴 이후에 사춘기는 올 수 있다.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, 어떻게 내가 지나가느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그러한 시기가 있겠구나. 근데 스스로 내가 인정하면은 1춘기 때, 2춘기 때, 3춘기 때, 4춘기 때의 처방법을 딱 알아서 아무도 케어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춘기를 지나가는 방법을 먼저 겪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말고는 내가 내 혼자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춘기는 반드시 온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 스스로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퇴직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아시겠죠?